자, 이번 주 한국 증시 한마디로 정말 지뢰밭입니다. 한 발만 잘못 디뎌도 크게 다칠 수 있죠. 근데요, 이런 위험 속에서도 기회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 분석들을 싹 모아서요, 이 험난한 시장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아주 명확하고 실용적인 계획을 세워보려고 합니다. 자, 이 문장, 이번 주 전략의 핵심을 딱 한 줄로 요약한 겁니다. 오를 땐 쉬고, 떨어질 때만, 그것도 조금씩 나눠서 사라. 왜 이렇게까지 조심해야 하냐고요? 지금 시장 앞에는 우리가 곧 살펴볼 아주 거대한 불확실성들이 버티고 있거든요. 이게 바로 이번 주 여러분과 제가 살아남기 위한 제 1원칙입니다.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신중해야 하나 궁금하시죠? 이번 주 시장에는요, 마치 머리가 셋 달린 용처럼 세 가지의 아주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첫째가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둘째가 미국의 인플레이션 쇼크, 그리고 마지막이 국내의 수급 불안이에요. 문제는 이 셋 중 하나만 터져도 힘든데 이게 동시에 터질 수도 있는 정말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 나는 겁니다. 첫 번째 용의의 머리부터 보죠. 바로 유가입니다. 지금 중동 상황이 심상치 않잖아요. 그러면서 국제 유가가 배럴당 112달러 선까지 위협하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기름 한 방울 안 나잖아요. 원유를 거의 다 수입해서 쓰는 입장에서 이건 뭐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두 번째, 전 세계 투자자들이 지금 정말 숨죽이고 지켜보는 게 있죠. 바로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CPI 발표입니다. 여기 그래프 보시면 시장은 인플레이션이 다시 확 올라갈 거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정말 만약에 이 예상이 현실이 되잖아요. 그럼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은 그냥 산산조각 나는 거고 시장은 엄청난 충격에 빠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머리는 바로 우리 내부 문제입니다. 원화 가치는 계속 떨어지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셀 코리아, 즉 한국 주식을 계속 팔아치우고 있어요. 지난 3월 한 달에만 무려 35조 9천억 원, 상상이 가시나요? 이만큼의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이렇게 외국인들이 떠나는 시장에서 주가가 오르길 기대하는 건 솔직히 좀 어려운 일이죠. 자, 이렇게 세 개의 거대한 리스크가 시장을 덮치니까요. 지금 한국 증시는 완전히 둘로 쪼개져 버렸습니다. 마치 한 지붕 아래 두 가족이 사는 것처럼 전혀 다른 두 개의 시장이 펼쳐지고 있는 거죠. 그 양극화의 실체를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코스피는 삼성전자 같은 안전한 형님들한테 비관 투자자들의 돈이 확 몰리면서 간신히 버티고 있습니다. 반면에 미래 성장성을 보고 투자하는 기술주 중심의 코스닥은요, 외국인 기관 할 것 없이 다 팔아치우니까 그냥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있는 거죠. 시장이 이렇게 철저하게 안전과 위험으로 나뉘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이렇게 완전히 다른 두 얼굴을 한 혼란스러운 시장에서 도대체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여기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아주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단계별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풀어야 할 숙제는 바로 돈 관리입니다. 이번 전략의 핵심은 절대 한 번에 모든 총알을 다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제안하는 게 바로 3단계 자금 투입 전략입니다. 한 번에 올인하는 게 아니라 위험한 강을 건널 때 돌다리 두드려 보듯 시장의 불확실성이 하나씩 걷히는 걸 확인하면서 조심스럽게 자금을 넣는 방식이죠. 이렇게 하면 최악의 상황은 피하면서 감정적으로 매매하는 실수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 편은 이번 주 여러분의 계좌를 지켜줄 나침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딱 보면 아시겠죠? 실적이 확실하고 위기 상황에서 잘 버텨주는 대형주, 그리고 지수 ETF에 집중해야 합니다. 반면에 뜬구름 잡는 테마주에 올라타거나 빚내서 투자하는 레버리지 같은 건요, 지금 당장 멀리해야 할 독약과도 같습니다. 자, 이제 이번 주의 하이라이트이자 최종 보스격인 이벤트가 남았습니다. 바로 미국 CPI 발표죠. 이 숫자 하나에 시장의 운명이 갈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전부 머릿속에 그려놓고 그에 맞는 대응 전략을 미리 세워둬야 합니다. 자, 베스트 시나리오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낮게 나온다. 그럼 시장은 이제 최악은 지났구나 하면서 안도의 한숨을 내쉴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바로 이때가 우리가 반도체 같은 핵심 자산의 비중을 신중하게 늘려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만약에 시장 예상대로 숫자가 나오면 어떨까요?
이건 뭐 안도도 아니고 충격도 아닌 애매한 상황입니다. 불확실성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뜻이죠. 이럴 땐 괜히 섣불리 움직여서 손해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지금 가지고 있는 우량주 포지션을 굳건히 지키는 게 가장 현명한 전략입니다. 자, 마지막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시장의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 경우죠.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건 딱 하나, 원칙입니다. 주가가 폭락한다고 해서 와, 싸다 하면서 섣불리 뛰어들고 싶은 그 충동을 반드시 억제하셔야 합니다. 지금은 돈을 버는 것보다 여러분이 힘들게 모은 자산을 지키는 게 100배, 1000배 더 중요합니다. 이 모든 복잡한 시나리오와 전략을 하나로 딱 정리해서 여러분이 매일 시장을 보면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아주 실용적인 치트시트를 준비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 숫자대만큼은 꼭 기억해 두세요. 이제부터 여러분의 결정은 감이 아니라 이 데이터에 근거해야 합니다. 이 표에 나온 코스피 지수, 환율, 유가, 그리고 외국인 수급 상황을 매일 체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매수 조건의 초록불이 3개 이상 켜진다. 그러면 계획대로 분할 매수를 하는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관망 조건에 빨간불이 2개 이상 켜진다. 그러면 과감하게 현금 들고 쉬는 겁니다. 간단하죠? 결국 결론은 아주 명확합니다. 이번 주는 여러분의 감정이나 예감이 아니라 냉철한 데이터와 시나리오에 기반한 조건부 전략이 필요한 때입니다. 시장 상황이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되면 저렇게 한다. 이렇게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계획을 미리 세워두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 혼돈 속에서 살아남아서 기회를 잡는 현명한 투자자의 길입니다. 자, 여러분의 투자 계획은 이 지뢰밭을 헤쳐나갈 만큼 충분히 정교하게 준비되어 있으신가요?